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의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주장에 대해 문형표 공단 이사장이 공사화 필요성으로 맞장구를 쳤다면서 이는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당사자의 공개 사과와 정부의 차질 없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2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분석 결과 전라북도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79명의 공무원에게 2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징계 공무원들에게 준 성과 금액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징계에만 성과급을 주고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성폭행과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2살 어린이를 제때 수술하지 않은 전북대 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취소될 경우 전북에서 추가 응급센터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원광대 병원과 예수병원의 법적인 시설과 인력 기준이 부족해 2년 안에 권역 응급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 사망 사고의 책임이 전북대 병원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로 권역 응급센터에서 배제되면 지역 응급 체계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설득해서 전북대 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탈락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기원의 부속기관인 세계 태권도 연수원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옮길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기원의 통째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 이전의 경우 단순히 직원 13명만 무주로 오기 때문에 무주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며 고단자의 승단 심사를 하는 국기원 본사까지 무주로 옮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측은 무주의 연수시설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며 일단 연수원 직원을 무주로 보내지만 본사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피해 보상 지역을 김제와 고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당시 기름 유출로 충남은 물론 전북과 전남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삼성중공업이 조성한 3,500억 원의 피해 지역 발전 기금 가운데 전북에 지원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수협에 예치된 2,90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의 일부를 전북과 전남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햅쌀 값이 최근 2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산 햅쌀에 대한 첫 가격 조사인 10월 5일자 산지쌀 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 4,076원으로 조사돼 1995년 이후 20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가장 낮았던 1996년보다도 3,664원이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17.9%나 떨어진 겁니다. 햅쌀 가격이 구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던 관행도 깨져 9월 25일자 구곡보다 640원, 0.5% 오르는 데 그쳐 향후 산지 쌀값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한 전남북 시군 7곳의 시장군수협의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전주시는 남원과 여수, 순천과 광양, 곡성과 구례 등 7개 시군은 다음 달에 시장군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전라선 KTX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7개 시군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 선미촌의 예술 프로젝트와 남원의 향교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이 도시 활력 증진 사업에 뽑혀 모두 160억 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선미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여행길을 만들고 행복주택을 만드는 전주의 선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와 남원 향교 주변의 소공원과 도서관을 만드는 향교마을 등에 각각 6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철도 역사를 활용한 동네 이야기와
정읍의 도시활력 사업 등에는 각각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완주군이 우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애향 장학금을 1인당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 고교생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상위 11개 대학에 진학할 경우 200만 원이던 애향 장학금을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내 중학교 3학년생 가운데 전라북도 학력평가에서 130점 이상 맞고 완주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100만 원씩 주던 장학금도 5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4살 된 A군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던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A군이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경매 입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법원 경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모두 7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5.1도, 전주 2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5년 동안 징계 공무원들에게 준 성과급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한 해 1,000명이 넘는 가운데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사설 구급업체가 수억 원을 들여 차량 5대를 구입했는데요. 엔진에 모두 녹이 슬어 있고 계속 하자가 발생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열흘간의 비밀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과 화가 김철규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